Crypto in just the next 10 days is going to explode like you have never seen before, and these two charts prove it. You see, at the start of a bullish phase for crypto, we always see the Bitcoin price expanding rapidly. And if you check the charts, from those April lows, Bitcoin is up over $30,000. Following a Bitcoin rally, Ethereum is always next. And right now, while the Ethereum price is sitting fairly quiet, these two charts are showing us the on-chain strength for Ethereum is growing stronger by the day, signaling that a breakout is just around the corner. As soon as Ethereum breaks, the entire altcoin market will explode aggressively. But particular altcoins will massively outperform during this early phase, and we're already starting to see some of those emerging right now. 안녕하세요, 비트봄입니다. 오늘은 앤서니가 말한 앞으로 10일 이내에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와 알트코인의 폭등은 과연 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 이 노란색 글로벌 유동성 증가인 M2 차트와 90% 이상 비슷하게 움직이며 상승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는 구간에는 정확하게 M2도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과 M2는 모두 약 2주간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M2 차트를 보면 그 다음 횡보세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상승세를 미리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앞으로 늦어도 10일 이내에 비트코인이 횡보세를 마치고 이 M2의 움직임처럼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큰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이번 주말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큰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노란색 차트를 보면 이번 상승으로 정고점을 돌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도 다음 주 안에 이전 종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유동지수는 비트코인보다 대략 3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자산이 같이 움직이는 동지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5월 30일에는 127K, 6월 23일에는 148K, 그리고 7월 26일에는 181K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일봉상 50이동평균선이 200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골든크로스 이후 상승 탄력을 더 높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년 11월을 보면 빨간색 5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를 보인 뒤 시장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당시 골든크로스를 보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67K였습니다.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상당히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대로 상승을 이어갔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긴 하지만 이 골든크로스 이후 상승 탄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에도 골든크로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도 골든크로스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 탄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동안 주주군도 조용했었던 이더리움이 5월달 들어 5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각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주도장에서 이더리움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장에서 4단계인 알트 강세장까지의 4단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비트코인 주도의 상승장입니다. 이때는 시장이 상승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면서 유동성이 크고 검증된 대표 코인이기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에서는 비트코인 한 종목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만 상승하고 다른 코인들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더리움 상승장, 3단계는 대형주장, 4단계는 알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비트코인 상승장이 언제 끝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위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가끔 이렇게
잠시 조정 국면은 있었지만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2년 8개월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비트코인 장이 끝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더리움이 반등을 보였던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몰렸던 일부 자금이 이더리움과 같은 대형 코인으로 넘어가는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가격 대비 이더리움 가격을 보여주는 ETH BTC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작년 말부터 계속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상대적인 강세가 우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 들어 이더리움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 추세가 일시적으로 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강세가 앞으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비트코인 장이 계속될지 이 차트를 계속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토탈2 일봉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으로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5월달 들어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4단계 알트코인 시장이라고 부를 때는 보통 이전에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올 때 알트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아직 알트장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USDT 도미넌스, USDC 도미넌스를 합친 차트입니다. 이 세 개의 합은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대한 지배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차트가 상승할수록 알트코인의 지배력은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알트 강세장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차트의 고점은 높아지지만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지배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알트 강세장이 오면 비트코인은 하락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알트 강세장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한다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매수해야겠죠. 이 차트는 상위 10개의 대형주를 뺀 알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직전 알트 강세장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였고 이때 도미넌스는 저점부터 40%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알트 강세장일 때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비트코인은 가격을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60%의 상승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트 시장이 온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꺾이거나 조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강한 모습을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여러 개의 종목들이 합친 시가총액으로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목은 상승률이 크겠지만 어떤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 도미넌스를 보면 이 12월의 저점을 깨고 다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1년 중 딸랑 한 달만 올랐고 이때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탈출하지 못했다면 수익 낸 것을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12월 이후에도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알트 시장이 오더라도 비트코인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유해야 하는 자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알트코인들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이후 큰 하락을 보이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ETF 중심의 장기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이 가능한 반면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은 단기 순환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수급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한번 들어온 자금은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홀딩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알트코인은 재단이나 벤처캐피탈의 대량의 락업 해제, 매도 물량이 쏟아질 리스크가
언제든지 존재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체는 기관이나 국가, 연기금 등 글로벌 고래자금이고 성격이 장기 홀딩입니다. 반면 알트코인은 VC와 개인들의 단기 차익 목표가 강한 성격의 자금들입니다. 따라서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은 알트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횡보를 보인 뒤 2차 상승까지는 보이는 반면 알트코인은 짧게 오지만 심지어는 급등 후 바로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러티브는 투자자들이 이 자산을 왜 투자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데 리스크를 상쇄하는 해지 수단으로서 주로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 매수 유입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알트는 유틸리티나 기술 플랫폼으로서 투자를 하는데 이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수급이 바뀔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트렌드에 따라 급등락이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